오늘의 주된 강의 내용은 기술융합이라는 건데요. 아까 잠깐 읽어드렸던 Converging Technologies하고 복수로 쓰였을 경우는 목적어로 쓰인 거고, 지금 여기에는 Convergence Technology라고 썼으니까 27쪽 거기는 융합기술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융합기술. 융합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장르들 또는 이질적인 것들을 한데 아울러서 만들어낸 기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은 여러 개의 기술들을 한데 아울러 가진 기술이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범용 기술이라고도 그럽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전기가 대표적인데요. 일렉트로닉스. 전기는 불을 켜는 데도 씁니다. 전구에도 쓰이죠. 발전기에도 쓰이고요. 자동차에도 쓰이고, 배터리에 쓰이고, 컴퓨터에 쓰이고. 이걸 범용, 두루두루 쓰인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곳에 쓰이는 기술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컨버전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낸다면 전 세계를 그냥 제패해 버리겠죠. 와이어리스 이런 무선 기술 같은 그런 겁니다. 표준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왜 우리가 융합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만들어내면 야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기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무선 기술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무선 기술이 발달하면 뭐가 또 발달할까요? 네트워크 기술 플러스 보안 기술. 보안 기술이 없으면 무선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 기술이, 그럼 보안 기술이 발달하면 또 어떤 기술들이 발달할까요? 그러니까 그 전산망 기술도 발달합니다. 그러면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쫙 깔아버릴 수가 있어. 보안만 된다면은. 뭐 이런 이제 복합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융합에 대해서 우리가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융합을 하면 전 세계가 융합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융합하면 마찬가지죠. 어디서든 상관이 없어요. 한 군데서 기술을 딱 론칭한다고 그러죠. 딱 상용화 시켜버리면 뭐 1, 2년 이내에 뭐 몇 개월 이내에 전 세계로 확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 목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중소기업에서도 한 명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에 투자해야지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데 이게 꼭 이상하게 아무튼 권력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얘기, 연구비를 줘도 꼭 서울대 연구대에 줘. 왜요?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결과물을 못 낸 외대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니 주고 좀 결과물을 받으려고 하든지 결과물 못 낼 것 같다고 미리 지네가 판단해가지고 안 주는 건 또 뭐고, 근데 줬더니 또 결과물 현찮게 내는 건 또 뭐고. 제가 이제 뭐 한글 박물관에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뭐 이상한 용역을 하나 발주를 했어요. 요즘 다 발주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박물관이 발주할 수가 없는 걸 발주를 한 거야.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근데 결과보고를 이제 봤어요. 완전히 그냥 연구자들이 자기 연구 논문 막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합분한 결과물을 낸 거야. 이미 다 발표된 연구 결과물들을 돈도 엄청 들여가지고 그런 걸 무슨 연구 용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지. 아주 고발해도 되는 거야 이거. 응? 아, 선생님 참여하시죠? 나 참여 안 해. 이런 사기극을 하면 되겠어. 그리고 봤더니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만, 제발 뭐 나이 얘기하면 곤란하지만은 연구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 연구비 주지 말라 이거야. 회수하겠어요? 곧 죽을 때. 젊은 사람 키워줘야지. 발굴해야지. 이렇게 돈 가지고 연구자들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발굴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집중 지원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이 막 굉장히 많거든.
그게 너무 안타깝고, 기술융합은 지금은 크게 두 군데서 합니다. 연구소하고 기업. 예. 나머지에서는 거의 힘든 구조로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반이라는, 기술 기반이란 인프라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규모가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규모가 너무 거대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힉스 입자 검출한다고 47km 입자 가속기를 만드는데 2조 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이제 기술이란 융합은 하나의 거대한 이제 규모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국가 단위로 이제 치우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창의적인 것보다는 성과 위주로 이렇게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료들이 좋아하는 게 이렇게 체계화하는 거야. NT, BT, CT, IT 뭐 해가지고 쫙 만들면 좋아합니다. 응? 사실 이미 80년대 다 나온 얘기들인데, 이제 현재는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 융합원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보다는 한 단계 좀 영어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인스티튜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말로만 바꿔놓은 거야. 하지만 말로 바꿨지만 구조는, 조직은 전혀 다릅니다. 규모도 완전히 다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융합원이 있다면은 혹시 자리가 나면 지원해서 가셔도 됩니다. 계속 자라날 테고 앞으로 비전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쪽의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 기술융합의 개념에 보니까 신기술과 기존 학문 간, 기술과 학문의 융합이 있고요. 기술과 기술 사이의 융합이 있고,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있고, 그래서 기술 융합에도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 그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신기술과 기존 학문, 인문, 사회, 예술, 문화 등 간의 이제 융합형 콘텐츠, 지식 서비스 기술, 뇌 인지과학 연구, 뭐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는 아주 유명한 융합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는 이제 콘텐츠 융합이라는 것을 이제 대표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콘텐츠 융합에서 특히 영화 쪽으로 가보면, 뭐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영화 쪽으로 가면은 컴퓨터가 많이 사용, CG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신기술이 그냥 속속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술성이라든지 또 오락성, 엔터테인먼트가 가미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화 콘텐츠학,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배우들과 관련된 뭐 무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융합 학문이 되는 거죠. 기술 융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간 융합, 나노 바이오 소재, 나노와 나노 테크놀로지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거. 그다음에 거기 IT, 뭐 정보 생물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인포매틱이라고 하는 정보학 개념과 생물학, 그러면 유전학 같은 거를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유전 정보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걸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으면, 게놈 지도를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입력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그 연구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때는 전산학 또는 이제 정보학 또는 컴퓨팅 기술자가 그 부분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기술과 산업의 융합, 이게 가장 이제 뭐랄까 가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지능형 자동차, UCT와 같은 미래 첨단 도시 이런 것들이죠. 현재 UCT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이런 데는 이런 UCT를 많이 건설해가지고 하수 종말 처리에서부터 수도, 하수도, 가로등,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흐름,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CCTV 엄청 많이 설치해놨는 거죠. 거의 뭐 한 네모 사거리 그 네거리에
런던의 경우 많이 설치된 CCTV 숫자가 16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약간 미친놈들 같아. 어? 그 국민도 이상해.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있는 건데 허용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죠. 이상한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텔리전스인데 보면은 뭐 그냥 위성을 통해 CCTV 다 해킹해가지고 뭐 범죄자 추적하는데 막 어디로 가면 뭐 건물까지 따라 들어가잖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UCT 통제 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지능형 자동차라는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류를 보시겠습니다. 기술 분야별 IT는 뭐 잘 아실 테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CT, 코그니티브 테크놀로지, 문화기술은 컬처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ET, 에너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4개를 주력으로 삼고 2개를 더 추가하는 형국입니다. 현재는 6개 분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분야만 간단히 사실 요거보다는 제가 나눠 올려놓은 게 훨씬 좋은데 프린트를 안 해놔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광학 센서, 나노 반도체, 바이오칩, 음영상,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이런 거죠. 그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눈, 인간의 눈 이런 것들, 다음에 손 이런 것들은 이제는 너무너무나 둔탁합니다. 현재의 과학기술이 다루고 있는 뭐 나노 기술 자체는 아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천체망원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어떤 정보를 보낸다. 인간은 들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컴퓨터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 그 현재의 기술력은 인간의 감각 능력에 뭐 수천 배를 지금 뛰어넘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 모든 센서를 해석해주는 기관들은 전부 컴퓨터인 거죠. 그러니까 IT 기술은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간이 이제 따라갈 수 없게끔 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NT 나노라는 것은 앞으로 가장 이제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나노 물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물질의 이런 성질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노 물질을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일대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국이 나노 기술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술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전에는 약학 분야에서 주로 쓰였지만 지금은 바이오닉스라는 학문이 생겨나가지고 인체 장기, 다음에 뭐 의학 또는 이제 그 생체와 이런 그 사이보그 이런 기계와의 결합, 그 안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고 무선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이제 복합학으로 진화해가는 이런 이제 바이오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생체 그 정보라는 개념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이런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 텐데요. 세포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세포를 정말 만들어내는 거야. 무슨 뭐 예전처럼 우리 그 우장춘 박사처럼 뭐 잡종교배 해가지고 새로운 거 이렇게 조금 돌연변이 시키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있는 DNA 코드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단백질에 쏴서 세포를 이제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유전 정보가 심겨져 있습니다. 구현상이 이거 코딩했다라 구현상 이름, 구현상이 다니는 회사 이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얘 이름 뭐다.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DNA 코드에다가 그럼 뭐 주입을 할 수 있으면 잘라낼 수도 있겠네. 뭐 주입을 했지만
잘라내고 내가 다시 구현산 바꿔놓으면 어떡할까요? 그죠? 지우고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앞으로 이제 큰 장벽이 될 겁니다. 이게 뭐 미국 같은 게 이미 공론화가 됐는데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표가 연결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는데 이제 곧 조만간에 막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아마 각광을 받게 될 테고 뭐 쉽게 이제 성형한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딱 코딩 다시 해가지고 쫙 주입하면 이렇게 몰딩이 다시 되는. 그러면 이제 뭐 그 성형외과 의사들은 다 이제 직업을 이제 빨리 바꾸셔야겠네. 그럴 날이 안 오길 바랍니다. 위험할 수도 있죠, 그죠? 바이오 기술은 정말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니까 영원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질병이라고 이해가 돼서 죽음을 퇴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죽음을 물리치는 치료하는 치료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200살, 300살 그때 가면은 100년, 200년 뒤에는 1000년 살 수 있게 해주니까 1000살, 1000년 뒤에는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그 사람은 100년만 버티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만 더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옹달샘, 젊어지는 옹달샘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그냥 난 죽고 말래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꼭 죽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처럼 처음에는 자연사를 선택했다가 우리 구 선생님이 갑자기 그냥 젊어져가지고 난 1000년 살 거야 그러면은 나는 왜 손해를 보나? 나도 1000년 그러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새로운 생명체, 신생아는 없는 거지. 신생아 금지법을 만들어야 돼. 신생아가 나오면 걔도 1000년 그러면 지구는 폭발해 버릴 거 아니야. 그럼 또 이래야 돼. 달나라로 가야 되고 화성으로 가야 되고 이런 이제 외계로의 이주 계획을 승인해야 됩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생명 개념을 바꿨어요. 디자인 개념으로. 이 지식인이 아직 아닌 거야. 그러니까 최첨단 지식인들은 생명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디자인인 거죠. 내추럴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래도 좋은지. 제가 뭐 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이걸 찬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도 있고 경계를 우리가 지킬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뭐 CT, ET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발전한 융합 학문이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는 인지과학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인지과학이라고 돼서 그렇고 코그니션 하면은 알아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로봇 기술, 로보틱스를 보셨죠? 왜? 지금 로봇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문고리 열고 들어가는 수준이야. 뭐 아이로봇에 나오는 정도로 막 뛰어나르고 뭐 이런 거 전혀 못하고요. 차박, 차박, 차박. 예를 들어서 울퉁불퉁한 길 걷다가 휙 넘어. 정말 무기력하게 넘어지잖아. 로봇이 가장 못하는 게 사람처럼 걷는 거예요. 이게 바보야 이거는. 바퀴를 달아주면 안전하게 가는데 로봇 기술자들은 사람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쉬운 방법 이미 바퀴는 다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거미처럼 이렇게 6개의 다리를 만들면 아무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사람처럼 걷게 만들려고 그래. 이게 아톰 증후군이야. 아톰이 인간의 친구잖아. 아톰 세대가 아니시구나. 그럼 무슨 세대죠? 로봇 어떤 로봇? 마징가젯? 더 전 아닌가?
어떤 세대예요? 아톰 말고. 아톰 봤어요. 아톰 맞아요? 봤어요? 아톰 세대 맞는데요? 맞아요? 근데 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에 가서 그 전인 것 같아요. 아닌가. 아톰 세대 맞네, 그러면은. 아톰이 바로 친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현재 로봇공학자들이야. 그들은 사람 닮은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감성 로봇, 걷는 로봇. 그러니까 손도 있어. 손이 꼭 5개일 필요가 없잖아. 근데 5개를 만들어 주는 거야. 사실 3개면 충분하거든요. 5개를 만들어줘, 쓸데없이. 그리고 여기다가 피부도 입혀줘. 그리고 이것도 문제야. 나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서로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인간들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모든 감각을 내 대리 로봇하고 연결돼가지고 모든 감각을 다 느껴. 근데 이 서로게이트는 힘도 세고 모양도 바꿀 수 있고 자동차 치여 죽어도 난 안전하고 그래. 그 모든 걸 대리자로 하면서 모든 감각까지 다 느끼니까 전부 사람들이 기술 중독자가 돼.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진화를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로보틱스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순식간에 이제 바이오 기술과 접목이 돼가지고 서로게이트가 딱 나타나면 누구도 이제는 내가 1000년 사는 걸 포기 안 할 것처럼 서로게이트가 나오는 순간 서로게이트를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서로게이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딱 구분되는 거죠. 새로운 종류의 종차별주의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무서운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로봇이 등장하고 산업계 로봇이 다 나오고 이런 인지과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이런 신체를 모방하는, 더 나아가서 이제 동물을 모방하는 이런 생체 모방 기술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현재는 뭐 파리 수준 로봇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어떤 로봇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좀 어려운 거지, 전투 로봇이라든지 다 만들어 놨어요. 재난 로봇 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봇 기술 자체는 이미 이제 폭발인류에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사람처럼 감성을 갖고 두 발로 걸으면서 자기 자의식을 갖는 이런 로봇을 만드는 거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도 뭐 곧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바로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다음에 33쪽으로 가면은 이제 종류 및 특징이 나오는, 여기도 계속 좀 헷갈리고 있어요. 융합기술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방송, 통신의 융합 하는 예를 갖고 다루고 있죠. 뒤에 가면은 34쪽 미디어 융합, 그리고 이제 미디어 융합을 좀 중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38쪽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서비스 콘텐츠 융합 이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 나온 지식의 융합은 다음에 따로 제가 또 소개를 할 테니까 오늘은 강의하지 않을 테고요. 다시 33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둘이 방송 통신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융합이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국하고 통신사가 결합되는 경우도 됐는데 기술적으로도 융합이 됐어요.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뭘로?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이 출현하면 지금은 위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위성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외대는 모르겠는데 숙대는 IPTV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을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학생들이 직접 찍고 편집하고 영상 만들어 가지고 송출까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이제는 거의 UCC 수준이잖아요. 사용자가 그걸 만들어서 배포하는 수준까지 됐죠. 방송, 통신의 융합은 이미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달성이 됐습니다. 그럼 인터넷 스트리밍이란 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흘러간다, 물결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요. 전파의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유선이든 무선이든 전파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파형을 갖고 그러니까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가니까 스트리밍이라고 쓰는데, 결국 채널 문제가 있습니다. 채널을 무한대로 확보할 수가 없었죠. 특히 유선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전파를 활용하는 경우. 그래 인터넷을 활용하면은 우리 패키지 분할 방식이라는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거의 무한대로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의 채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무한대 IP 주소를 만들 수 있듯이 지금은 이제 그 IP도 이제 6개 자리를 늘려가지고 훨씬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DNB 서비스가 됐고, 이 DNB 부분에서 이제 한국도 최첨단을 걷고 있는 거죠. 이런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방송과 통신이 아주 가볍게 융합이 됐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융합은 좀 더 어려운 것이었는데요. 35쪽으로 오시면 이제 미디어 융합은 그 예를 들어 라디오하고 이제 요즘 라디오 들으시나요, 여러분? 안 들으시는 라디오 안 들어. 뭘 듣는 거야, 그럼? 안 들어? 아무것도? 팟캐스트. 제 UCC는 안 들어. 유튜브는 안 들어. 유튜브는 제가 올린 거 안 봐? 그러니까 안 봤다는 거지. 무한대 채널이야, 무한대. 그러니까 내가 올린 유튜브도 방송인 거야. 팟캐스트와 같은 겁니다. 라디오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다만 이름이 브랜드, 이름이 좀 명성이 있을 뿐이고, 모든 개인이, 모든 사용자가 1인 미디어를 할 수 있는 시대. 블로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UCC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개인 방송국을 만들 수도 있고, 아프리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수많은 방식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수많은 미디어들이 그냥 인터넷 안에 하나로 다 통합돼 버렸어. 그러니까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다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굳이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36쪽으로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미디어 컨버전스. 거기서 한 네 번째 줄 인용 부분 보겠습니다. 방송, 케이블, 통신 서비스가 함께 모여 새로운 미디어 세계를 형성한다. 모든 정보통신 기술이 한 가지의 기기로 융합되는 현상. 뭐 이걸 예전엔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미디어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디어 컨버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 또 세부 분화가 있어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생중계할 수도 있고, 또는 녹화해 가지고 다른 채널로 유튜브로 올릴 수도 있고, 또는 뭐 CD에 구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채널을 여러 개로 해 가지고 송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콘텐츠에 여러 개의 미디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까지는 안 되지만은 라디오, TV, 뭐 위성방송 등등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송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잘 안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융합과 분리를 할 수 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은 37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융합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되어 있는 그 첫째, 둘째, 셋째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그 뭐 철학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존재론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가상으로 존재하는 것들, 요걸 얘기하는 거네요. 아,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가상 세계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이란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virtualization, virtual이라는 것은 우리 바이러스란 말하고 같은 겁니다. 바이러스는 왜 숨어 있다가 조건이 딱 맞으면 휙 살아나는 거잖아요. 막 활동하다가 또 조건이 안 맞으면 이렇게 잠복기에 들어가는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 불을 딱 켜면 딱 살아나고 불을 끄면 사라지는. 살아났다, 죽었다. 이걸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버추얼이라는 건 이런 의미라는 조건에 의해서 있고 조건에 의해서 없어지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불이 딱 나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거죠. 안 보일 뿐이지. 근데 버추얼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논의가 되겠지만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기술 의존적인 거야.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디스플레이어라든지 이런 기술 기반이 사라지면 존재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지금 불안한 세계야. 전기 나가면 다 끝이지 뭐. 미국은 출판물들을 아직도 페이퍼로 많이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책을 출판하더라도 소량은 페이퍼북으로 출판합니다. 왜? 이게 위험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뭐 전기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데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전기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그 자체로 기술 의존적이지 않은 그 자체로 있는 어떤 형태의 물질적 형태의 결과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 스승님은 열심히 쳐놓고는 반드시 출력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보 같은 짓이야 이제는. 출력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쌓이면은 이거 찾을 수가 없어. 제가 이제 우리 원로 선생님께서 카드 정리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공부할 때 보면은 카드에 요만한 카드에 막 해가지고 분류 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제가 93년도에 이제 석사를 들어오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3년 했더니 막 잔뜩 쌓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동시에 뭐 됐냐면 이제 컴퓨터도 그때 거의 등록금 가격을 주고 이제 컴퓨터를 샀거든요. 286을 사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이놈이 못 따라와 속도를 탁탁탁 치면은 디디디디. 근데 어느 날 95년인가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컴퓨터는 찾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순식간에 찾아. 근데 이 카드는 찾을 길이 없는 거야. 아예 쓸모가 없어. 그래서 한 거의 15년 동안 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한 번도 안 찾아봤잖아 내가. 들고 다니긴 했는데 한 번도 안 찾아봤잖아. 어딘가 처박혀 있는 거지. 그래서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관리자가 없으면은 그건 사실 쓸모가 없다. 지금 첫 번째 얘기는 융합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우리가 버추얼, 저는 이제 꾸밈 세계라고 바꿔놓는데요. 꾸다라는 표현 좀 어렵지만 꾸밈 세계로 바꿔놔서 우리가 잘 설계해 놓고 갖추어 놓은 인공적인 세계로 바꿔 놓고 거기서 새로운 퓨전, 섞기를 할 수 있다. 융합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분기와 다양화, 통합과 수렴이라는 이런 양상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것은 계속 모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흩어지기도 한다. 나누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따로 떨어지기도 하고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이합집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더라. 그러니까 융합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용자 참여라는 건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융합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비자가 뭘 원하냐면 그냥 냉장고 말고요. 아름다운 냉장고요. 그냥 냉장고 말고요. 얼음 나오는 냉장고요. 그냥 냉장고 말고요. 스탠드 바가 있는 냉장고요. 뭐 등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만들어내려니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럼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되고, 그럼 당연히 융합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거 쉬운 거죠, 그죠? 그다음에 38쪽으로 가면은 자, 이인식이라는 이 부분을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대융합, 다음에 기술의 대융합 두 권의 책으로 아주 유명해지신 분인데요. 우리 신동희 선생님보다 먼저 이 융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좀 많이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소개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통합 플랫폼. 이 플랫폼이란 말에는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이 없으면 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플랫폼을 만남의 광장 정도로 이해해 놓으셔도 됩니다. 또는 뭐 마당도 좋고요. 또 작업장도 좋고요. 한 대 끌어모을 수 있는 창고도 좋고요. 플랫폼이라는 건 어쨌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섹터란 말이 나왔죠. 섹터, 첫 문장에 섹터. 섹터라는 말이 있고 트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좀 하신다고 그랬는데, 옆 선생님. 분명히 영어예요, 그죠? 섹터와 트랙은 영어입니다. 예. 구분 한번 해보시죠. 구분 한번 해보세요. 트랙은 알잖아,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트랙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를 알아두고 나시면, 이걸 알아두면은 별 볼 일 없는 얘기인데 굉장히 주눅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운데 중심점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디스크라는 게 디스크 평평한 동그랗게 평평한 것을 이제 디스크라고 합니다. 평평한 이게 디스크예요. 그럼 여기 보면 우리 예전에 LP판에도 이렇게 그 바늘이 따라 돌아가는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었잖아요. 이걸 트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중심점을 따라 동심원으로 그려진 것들을 트랙이라고 그래.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네, 그죠? 트랙은 쫓는다 이런 뜻입니다. 뒤따라가도록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트랙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섹터란 말입니다. 섹터는 라틴어인데 아주 쉬운 말이에요. 잘랐는데 부채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섹터란 말은 그냥 부채꼴이네요. 자, 그럼 몇 개로 나눌까요? 마음이지 뭐. 저 무한히 나누면 저건 미분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기로 몇 개로 나눌까요? 섹터를 어떻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심에서부터 외곽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포괄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섹터 개념이 우리말로 적절히 번역되기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중심, 우리가 이제 센트럴 타워,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중심으로부터 외곽까지를 한 일정 부분을 딱 띄어가지고 마치 피자 조각처럼 딱 드러낸 거. 이게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번역이 좀 어려웠던 거죠. 우리말로 부채꼴 하기도 좀 그랬던 것이고. 그렇다고 피자 조각 이렇게 번역하기도 어렵고. 이해는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섹터, 트랙 이런 말들 이해하시면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섹터든 트랙이든 그것들을 딱 하나 올려놓고 자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나누고 또 조립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말이 쭉 설명이 됩니다. 40쪽으로 가시면은 이분은 지금 융합에 대해 다루시는 건지 융합의 사례를 다루시는 건지 헷갈리게 지금 쓰셨죠. 융합 자체, 기술 융합 자체를 설명을 잘 못했어요. 자, 콘텐츠 산업의 융합 현상이라는 걸 잠깐 보시면 원래 콘텐츠라고 쓰는 거는
한국식인 거죠. 지금 한국은 콘텐츠라는 말이 통용이 됩니다. 미국 영어식으로 난 콘텐츠라고 써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콘텐츠라고 써요. 그래도 뭐 콘텐츠가 됐든 중요한 건 아닌데, 콘텐츠는 뭐 기본 뜻은 내용이란 뜻입니다. 근데 단순한 내용은 아니야. 그 얘기를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콘텐츠는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릴 목적으로, 어떤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것이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누린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도구라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것, 엔터테인먼트라는 근본 뜻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누린다는 개념은 즐긴다는 것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공부도 누리는 것이고요. 또는 뭐 보관하는 것도 누리는 것이고요. 분류하는 것도 누리는 것이고 넓은 개념입니다. 세 가지 요인이 바로 이런 융합을 좀 빠르게 하고 있다는. 첫 번째는 경계가 약화되고 있다. 산업 간. 이거는 오늘날 뭐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한국의 이 기업들은 문어발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안 하는 게 없어. 이놈 회사가 유통도 하고, 뭐, 심지어는 무슨 골목 상권으로 침입해 들어오고, 나쁜 재벌들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다양한 계층의 이러한 직업군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사회는 건전성, 다양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산업 간 경계 약화는 융합을 촉진하긴 하지만 결국 약육강식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또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기술 개발. 기술 개발의 특징은 호환성과 보편성이 높아지는 것, 범용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기술이 개발됩니다. 소니 같은 경우나 특히 이제 파나소닉 이런 경우, 캐논 이런 데가 좀 위험해졌던 이유가 꼭 지네 것만 뭐 자기네들 매뉴얼로만 되잖아요. 호환이 안 돼. MS로도 호환도 안 돼. 특히 뭐 한글로 호환이 안 되잖아.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최근엔 다 풀어졌는데 MP3로도 호환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이름을 내가 왜 써야 돼? 막 복잡하게 컨버전 해가지고 뭐 다시 왔다가 웨이브로 갔다가 MP3로 갔다가 뭐 두 번, 세 번 돌려가지고.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사용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들이 이제 기술 친화적이 됐어요. 심지어는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또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기술이 그 만든 기술을 사갑니다. 기업이 사가죠. 뭐 이런 일들이 뭐 구글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구글의 구글 맵 이걸 활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법으로 해킹해가지고. 근데 구글이 그 사람 고발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술을 사버렸어요. 돈 주고. 그리고 채용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오늘날엔 이러한 숨은 기술자들, 인재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런 사람들만 딱 키워주면요, 엄청난 산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고객 수요의 다양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UCC 제작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소비자층이 두텁고 그들의 수준이 상당히 뭐 프로슈머 이런 말 할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와 상생 구조를 갖춰야 된다.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잘 분석해서 그걸 맞춰서 마케팅을 하면은 분명히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융합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기술 융합에 대해서 기술 융합은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즐겁게 한번 강의를 해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올려놓은 이런 몇 개 자료들만 보셔도 아주 쉽게 기술 융합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 융합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도 잘 해놨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잘 해놨을 수도 있는데 같이 검토해 보시면서 한번 약간 한 5년 정도만 앞서가지고, 5년도 필요 없어. 2년만 앞서가지고
딱 뭔가를 해놔. 그러면은 2년 뒤에는 막 스타가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이 트렌드를 한 2년만 앞서 있으면은 선두주자가 되면요, 뭐 상당히 돈도 벌고 유명세도 가질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식견이 있어야 돼. 많은 공부 정보를 좀 한데 아울러 가지고 예측이 좀 가능한 이런 노력을 좀 하시면, 저는 요즘 조금 보이는 수준이 됐어요. 아, 이제 요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 제가 써놓은 소설이 있는데, 아씨, 너무나 막 지금 속이 쓰리는 게 하나 있어요. 서로게이트에 대한 그 소설을 내가 한 60쪽을 써놨거든. 근데 늘 시간이 없어, 이거를. 뭐, 논문 써야 되니까. 소설 언제 써? 강의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막 이게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영화가 나왔어. 오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마치 내 아이디어가 도용당한 것 같은. 늦기 전에. 에, 출판도 좀 하시고. 자꾸 자기 유튜브에 올리는 거 공짜로 막 올려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그렇게 시간 계산 다 돼 있기 때문에 고발해도 돼. 무조건 갖다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리시고,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인자한 마음으로 공유하시고 도와주시고. 공유 경제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제가 함께라고 바꿨잖아요. 공유라는 말을. 함께하는 거 다. 이제 뭐 나만 잘 살고 이런 시대는 사라진 거야. 모두 함께 잘 살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걸 이제 지식인이라면은 그런 걸 좀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걸 먼저 다 이렇게 내보여주고 함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즐거운 일이고.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